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교전으로 양측 사상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민간인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스라엘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한 상황입니다. 예, 이란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하마스 내부 그리고 서방에서는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상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지금 이제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좀 무차별적으로 지금 폭격을 강행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배경이랄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볼까요, 저희? 사실 이렇게 하마스가 먼저 폭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반격으로서 공습을 하는 일은 뭐 올해 초에도 있었고 그랬었죠. 작년, 재작년, 2014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강도가 좀 세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기 전에 항상 그 경고, 대피 경보를 말씀하시는 대피 경고를 말을 하기는 해요. 한 3차례 정도 사이렌이랑 같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안타까운 것이 우선 첫째 가자 지구가 굉장히 좁은 지역이고, 둘째로는 이 하마스라는 조직이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이슬람 급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자기네들의 이런 군사 기지를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병원 옆, 학교 위 예. 이런 데다가 공격하지 못하게 네네. 하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불행한 리사이클링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 이거 봐라 인도주의적으로 이거를 침해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공습하기 전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민간인은 대피해라라고 말은 했지만 다시 한번 가자 지구가 굉장히 좁은 곳이라 대피할 곳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공격을 해도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이례적으로 이제 무차별 공격도 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전면 봉쇄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국제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쨌든 뭐 민주주의 국가이고 선거가 진행되는 곳이다 보니 지금 이 대하마스 반격이 끝나고 나서는 분명히 지금 현 정부인 네타냐후 정부는 뭐 탄핵을 더해서 큰 이 책임을 물게 됐겠지만 네. 그거에 앞서 우선 이제 이스라엘 군에서는 이스라엘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달래야 되고 자기네들도 뭐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끝까지 반격을 하고 할 텐데 이제 다시 한번 그 강도를 어디까지 두느냐이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2007년부터 봉쇄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가끔씩 이제 풀어줬다가 다시 네. 봉쇄를 했다라고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 지도를 보시면 네. 대부분 이스라엘과 맞닿고 있지만 아래 남부 쪽은 네네. 이집트랑 국경인데 이집트에 그러면 너희가 국경을 좀 잠깐 열어라. 우리는 도저히 못 열겠다라고 했더니 이집트에서는 또 만약에 열 경우 대다수의 난민이 들어올 텐데 우리도 이거 잘 못하겠다라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인지를 뭐 풀어줬다라는 영상을 하마스에서 좀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된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BBC 기자와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마스는 네. 이거를 이렇게 올렸을까? 그게 저는 이번에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보면서 어쩌면 진짜 이 핵심 지도부랑 행동 대원들이랑 이게 잘 명령 체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어제 이제 하마스의 정말 핵심 지도부는 지금 가자 지구에 있지 않고 카타르 도하에 있거든요. 거기서 지도부가 이제 자기네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 민간인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간인을 어떻게 죽였는지는 지금 뭐 논란의 대상이지만 죽인 건 확실하거든요. 네. 다른 외신 기자들도 가서 다 확인을 했고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약간 급진적인 대원들이 명령 체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정말 통제되지 않은 행동을 한 게 아닐까, 하마스의 이 하부 조직들이. 그런 의심도 굉장히 커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상황을 좀 수습해 보려고 우리 이렇게 인질도 보내고 있다라는 걸 굳이 영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센터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마스는 하나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것 말씀이시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까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좀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집트, 아까 말씀하셨던 이집트의 경우에는 그 가자 지구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6시간 정도 휴전을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작년, 재작년 2014년에는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게 가능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워낙 이스라엘에서 대규모의 기습 공격을 당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공을 이집트 쪽에 던지면서 너희가 그러면 잠깐 이 국경을 열어라라고 했는데 이집트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국제사회에서 일단 미국의 움직임을 좀 보고 싶은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금 이스라엘로 급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라들을 이렇게 다니겠다는 예상들을 지금 하는데 어떤 메시지들을 주로 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지금 가자지구 내에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인이 많고요. 그리고 인질 말고도 가자지구에서 이제 NGO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도 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미국인 안전 보호가 가장 큰 목표일 때고요. 두 번째는 기습 공격 직후에는 전폭적인 이스라엘 지지를 얘기를 했지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너무 무차별적으로 인도주의 정신까지 해치면서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는 어쨌든 미국은 최대한 이 국제 규범, 가치, 인도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황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하마스는 주변 아랍 국가들도 지지하지 않는 조직이거든요. 주변 아랍국들이 지지하는 조직은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아니라 서한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PLO를 잇는 그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PLO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 좀 수습이 되면 이전에도 주변 국가, 미국, 유럽연합이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더 지원을 했었지만 이 흐름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인접국을 이제 다니게 되는 것,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세요? 이것도 이제 흔히 하마스가 왜 지금 하필 공격을 했을까에 미국 주도로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지금 뭐 빅딜로 국교 정상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잠시 중단이 됐었고 앞으로도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멈춘다면 그거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모두에게 명분이 안 서는 일이거든요. 이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 조직 때문에 우리가 뭐 공격을 받고 멈췄다라는 이런 약한 모습이 보이면 안 되니까 주변국을 돌면서 우리가 예전에 서로 합의했던 이런 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대탕트는 계속돼야 된다. 이걸 좀 설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무장관뿐 아니라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지금 이스라엘 가서 다양한 것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군사적인 부분도 논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 지상군 투입이나 이런 작전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상군 투입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투입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입이 됐을 경우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얼마나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없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들이 인질로 잡고 있는 100여 명의 뭐 이스라엘인을 포함한 미국인, 다른 유럽 국가 이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하는 거고,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지금 이제 가자 지구에 막 폭격이 일어나면서 기자들이 이제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정치 조직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 하마스와는 정말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 만약에 이렇게 비밀 인터뷰를 한다면 팔레스타인 주민들 중에 자기네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네, 지금 그게 동일시되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가자지구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지상군 투입이 머지않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떤 걸 뭐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최대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줄일 것인가. 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덜 받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질이죠. 이스라엘 인질들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지금 사실 공습이 무차별적으로 진행이 되면 인질도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두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상군 투입의 그럼 최대 목적은 인질을 구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지휘부를 이제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뭐 암살하거나 이런 부분입니까? 두 가지 다일 테지만 예. 첫 번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질을 구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로 인해서 지금 지상군 투입을 고민하고 있는 것 네,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예. 어떤 뭐 그럼 중동 주변의 정세라든지 뭐 사우디, 이란 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이란도 예. 이례적으로 이란은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마스가 이란 지지 받는 거 맞느냐? 맞아요. 근데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에 이제 자꾸 관심이 가져지는데 이제 이란은 최대한 선을 긋는 거죠. 이란이 하마스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우리 다 지금 좀 자제를 하자라는 신호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주변 아랍 국가를 이렇게 도는 것이 이란에게도 예.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는 국내 시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재하라 경제가 피폐한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 하마스에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는 거였어? 라고 이제 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주변국들도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개입 혹은 뭐 배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마다 참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그런가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느냐에 대해서요. 그렇죠. 했기는 했는데 네네. 어느 정도냐, 예. 정말 그 전날 허락을 받았느냐. 예. 그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온도가 좀 다르시던데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란의 이 최대 정예 부대인 이란 혁명수비대가 하마스라고 하는 이란의 이런 대리 조직, 프록시 조직을 지원했다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정말 이 전례 없는 기습 공격을 벌이기 전에 이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을까에 저는 물음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헤즈볼라나 시리아도 공격을 이스라엘에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은 그럼 어떤 이유라고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뿐만 아니라 우선 이스라엘의 최대 주적은 이란입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최대 주적인 이란이 이렇게 대리 조직으로 키우고 있는 이런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시리아의 여러 군소 프록시 조직들, 그리고 가자지구의 하마스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헤즈볼라도 그 연대에 참여한다면서 미사일을 쐈으니 만약에 지상전을 투입해서 진짜 더 둘 간의 이 유혈 충돌이 높아지면 레바논이나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시리아와 레바논의 이 이란 프록시 조직들 군사기지를 공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공감대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약간 보이지 않는 연대라는 이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됩니까? 친이란 프록시 조직들 간에요. 예. 늘 있어 왔고 하마스 이번 공격에 대해서요. 대해서는 뭐 연대를 당연히 표시한다고 헤즈볼라가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확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열어놔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 확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중동에서 보고 있는 시리아 내전, 리비아 내전, 예멘 내전처럼 정말 사우디가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을 지원을 하는
민병대가 들어가고 네. 이란이 지원을 하는 이런 프록시들이 들어가고 이 정도 수준의 확전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혹시라도 하마스를 무너뜨리고 했을 때 더 급진적인 무장 세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좀 그럴 있더라고요. 수도 있겠죠.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소수의 더 급진적인 정말 아이시스 같은 수준의 예. 뭐 극단주의 조직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저는 이번에 정말 그 하부 조직에서 명령을 듣지 않고 정말 민간인을 마구 학살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아이시스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게 하나의 근데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도부는 우리는 몰랐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때까지 패턴을 봐와서는 네.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조직이 두 조직이잖아요. 하마스와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얻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레스타인 주민 중에서 하마스 좋아하는 사람 정말 없거든요.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까지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 팔레스타인 대의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당성, 대표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안 했다라는 거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 이란의 대리전이다 혹은 5차 중동 전쟁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을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교전을 정말 많이 한 사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이 탐색전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하마스가 정말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거지 화력이 떨어져서 당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군을 투입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긴 시간 동안 확전의 위험까지 가면서 오래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는 최대 목표가 인질이라고 하셨고 네. 인질과 관련해서 뭐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이제 지상군은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알려진 바로는 가자지구 안에는 그 땅굴이 굉장히 좀 잘 되어 맞습니다.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걸림돌이 또 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이 네, 부분 네, 좀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자 지구가 2007년도에부터 이스라엘에서 봉쇄가 됐고 지금 긴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적인 건물 증축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땅굴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정말 이 최고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 하마스의 지도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을지는 그거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 네. 그래서도 정말 지상군을 언제 투입하는지에 대해서 뭐 안에서 논의가 많은 듯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렇다면 하마스가 지금 행동한 것과 이 지휘부가 조금 의견이 엇갈려서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한다면 네네. 지휘부가 인질과 관련해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소수 핵심 지휘부는 이 카타르 도하의 호텔에 있어요. 예. 이제 그것도 가자 내부에서 정말 직접 전투에 나서는 그 나머지 지휘부가 힘이 보기에는 닿지 않는 건가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호텔에서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이 생포해온 인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뭐 너무 그렇게 갖고 있으면 우리 대표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먹힐지는 저는 잘 안 먹힐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일을 계기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번 일을 어쨌든 하마스 내부 조직이 조금 뭐 분열이 된다거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겠군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 이게 국제사회에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시스 같은 경우는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쵸. 그런데 너무 잔인하니까 알카에다가 나중에 단절을 했어요. 예. 너무 잔인해서 도저히 너희는 우리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너희랑 손절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시스는 뭐 신경 안 씁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정말 극악무도한 예. 테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어쩌면 알카에다가 덜 나쁜 악마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게 낫지, 이 하부 조직이 정말 통제 불가능하게 자기들이 먼저 테러를 하고 나서 지도부에는 나중에 우리 테러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한테는 더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주변 중동 국가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고 사우디의 빈살만 같은 경우도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눴다 네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우선은 예. 정말 이 중동의 화약고에 불이 당겨졌으니 우선은 우리 다 자제를 하자라는 얘기가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들이 이 사태를 진정하는데 진전적인 역할을 좀 하겠습니까?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분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늘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과 적에 둘러싸여 있는데 정말 늘 외롭고 소외됐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우디 왕세자가 3년 전에 UAE랑 이스라엘이랑 국교 정상화를 했고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으니 우선 자제를 하고 그래야지 나도 이 사우디도 이슬람 성지의 수호국이고 순위 대표국인데 나도 면이 사니, 이런 이스라엘 사우디 평화 협정 국교 수교를 위해서도 우선 지금 좀 자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배후가 이란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란은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란은 앞으로도 계속 아니라고 할 테고, 그게 자신들이 좋은 국가로 비추고 싶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란에서 지금 제일 두려운 거는 국내 시민들의 저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정말 의심은 하고 있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제재 때문에 고통받는데 우리 국고를 하마스를 이렇게 위해서 쓴 거냐, 이런 저항이 분명히 일어날 테고, 그런 비슷한 저항들이 계속 이제 반정부 시위가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란 정부에서는 가장 최우선. 안 그래도 지금 히잡 강제 착용 시위 때문에 예. 골머리를 얻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하마스와는 선을 그을 테고 자신들의 국내 청중에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규탄의 목소리도 내고 중재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네.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앞으로 좀 정세를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 지상군 투입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벌어지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상군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가자 지구에 정말 이 미로 같은 땅굴부터 시작해서 건물들을 생각했을 때 오래 머문다고 해서 이스라엘군이 좋을 것이 하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인지를 최대한 구출해서 빨리 나오는 게 이스라엘군의 목표라면 그걸 최대한 단축해서 나와서 글쎄 굳이 시간을 말하자면 한두 달 내에 정리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예, 사상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교전 상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와 짚어봤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